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 되는 해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초청 연설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미 하원 외교위원장입니다. 마이클 맥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미 의회 초청 연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담을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 10년 만,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미국 의회의 한국 현직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못했던 일, 지금 국내 정치 문제로 아웅다웅 여의도는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보다 큰 시야로 해외에서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위한 그런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북한의 저런 도발에 침묵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다른 차원의 외교를 미국에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을 시작합니다. 자, 이 방한 중인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대통령실 이대훈 대변인이 방금 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초청 연설에 대해 한미동맹 70주년이란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연단에서 역사적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의 의회 연설은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결정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 초청 국빈 만찬을 한 뒤 다음 날인 27일 미 의회에서 역사적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오늘 윤 대통령이 27일 상하원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맥콜 위원장 등 미 하원 외교위 소속 의원 9명 그리고 존 오스포 상원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발표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규정에 따라 한국 기업이 보조금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대미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의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국빈 방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도 초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틈만 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비판하고 국회에서 하자 난립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민주당의 이런 시도, 지금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 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 미 의회 연설에서 어떤 주제를 담을지가 좀 더 확실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으로 비유했습니다. 복합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복합 위기 그리고 북핵 위험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성을 부각시키며 여론전을 펴는 것에 맞서 외교 성과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계속해서 저렇게 이상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보다 대범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경제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킨 것을 일단 성과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안보 상황, 이게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동북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 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흐지부지 됐던 한미 군사훈련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급소도 쳤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자, 지난달 공개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 인권법 이행 노력을 약속하면서 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김정은이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겁내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단호히 맞서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국제사회도 연대해서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들의 지시로 간첩 행위를 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 통일부도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내 인권 침해자에 대해 언젠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올해 안에 신통일 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10년 만에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 미 의회 상하원 대상 역사적인 연설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국내에서 아웅다웅 하지 말고 좀 더 시야를 넓혀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